안녕하십니까. 공기업 전문 석세스 취업 아카데미 장원기입니다. 오늘은 지금 전형이 진행 중에 있는 한국수출입은행 자소 첨삭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금융권은 가장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는 정말 잘 쓰셔야 됩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를 해야지,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자소서 때문에 서류 전형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조금 쉬운 데가 있고 조금 어려운 데가 있습니다. 자, 수출입은행 줄여서 수부라고 얘기하죠. 수부는 아주 정말 특징이 있습니다. 1번과 2번 같은 경우는 글을 쓰는 데 있어서 개조식으로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번은 예시를 줬습니다. 그 예시대로 쓰셔야 됩니다. 저는 그 예시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쓰세요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글을 어떻게 쓸 것인지 고민하고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는 두 가지입니다. 한국수출입은행에 지원한 이유와 당행이 왜 지원자를 채용해야 하는지를 작성 요령에 예시를 참고하여 중요 요청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첫 번째는 지원 동기입니다. 예시가 있듯이 지원 동기는 제가 항상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직접적 관계가 됐는지, 또 하나는 간접적 관계가 써야 되는지. 이 직접적 관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수출입은행 수보에 서포터즈를 해봤다, 아니면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라면 그것이 결국은 지원 동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간접적이다라면 저는 수출입은행이 하고 있는 직무에 이러이러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지금 수출입은행은 어떤 입장입니까? 우리나라 국력을 향상시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폴란드에 우리가 방산 수출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럼 폴란드에서 자체적으로 자금을 형성해서 우리 대금 결제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는 자체적으로 대금 결제를 하지만 일부는 우리 수출입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고 그거를 나중에 상환하는 이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부가 결국은 우리 국력을 향상시키는데 엄청난 역할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수부의 예산 편중이 어떻게 되고, 또한 어느 정도의 대출 부분을 해줄 수 있는지, 이거에 따라 가지고 우리나라의 수출이 더더욱더 향상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는 지원자님을 뽑아야 되는, 지원자를 채용해야 될 이유. 자, 이것도 키워드식으로 일단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예시대로 개조식으로 쓰라고 했다. 짧게 끊어 써라, 또한 나열식으로 써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원자를 채용해야 되는 이유 첫 번째, 저는 아니요, 여러분들 남들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남들과 차별성 있는, 특징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만 아는 사람 절대로 안 뽑습니다. 그거는 단지 면접자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화된 장점이 있다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저는 특별한 차별화점은 없지만 저에게는 정직성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따라서 채용돼야 될 이유는, 이거는 저는 강점, 아니면 두 번째는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나름대로 잡혀 있다면 이거를 위해서 저는 수부에 입사되어 이렇게 일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찾아놓고, 자, 그리고 수부에서 생각하는 그 형식에 맞춰 가지고 쓰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내용입니다. 직무 설명서상 기재된 필요 지식 및 기술. 필요 지식과
그리고 기술, 요거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 지식과 기술 중 지원자가 가장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작성 요령의 예시를 참고하여 중요 요청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십시오. 자, 단어를 어떻게 나열하는지도 그것도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자그마치 600바이트예요. 거기에 1200바이트입니다. 상당한 글이 깁니다. 여기에 뭐 300바이트를 쓴다. 여러분들 그러면 미작성으로 탈락될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600바이트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900에서 1000바이트는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나열식으로 했을 때 과연 1000바이트를 어떻게 채울 것인지 그것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나의 경쟁력에 필요 지식이냐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수보에서 지금 전형 절차를 보면 경영과 경제를 가장 많이 뽑습니다. 사무직입니다. 사무직에서 어떤 기술,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느냐. 네, 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서 빅데이터 기사, 또한 뭐 정보 처리 기사, 아니면 뭐 정보 보안도 있을 수 있겠죠. 조금은 힘들겠지만, 하지만 빅데이터 기사나 정보 처리 기사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아주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은 저는 제가 경영학도를 넘어서 현재 4차 산업혁명에 걸맞게 저는 이렇게 지금 직무 외적으로 기술을 습득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기술을 써야겠죠. 아니면 가장 보편적인 건 필요 지식이겠죠. 그러면 이것은 현재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자격증을 기반으로 써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술을 갖고 있다라면은 조금 더 다양해지죠. 내가 갖고 있는 자격증을 넘어서 기술 자격증까지 갖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대학교 4년 동안 저는 1학년 때서부터 아니면 2학년 때서부터 아니면 3학년 때, 3, 4학년 때 집중적으로 저는 이러한 필요 지식과 또한 기술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개조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수보에서 제시한 예시대로 쓰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자,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는 타인과 협업하거나 소통할 때 본인이 세우는 두 가지의 원칙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원칙을 지키기 어려웠던 갈등 사례. 자,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흔히 이거는 수보에서만이 아니에요. 원칙과 규칙과 규범과 등등등등을 얘기해요. 그러면 자, 규칙과 규범이라는 것은 사회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또한 내가 뭐 공동체에서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은 이 원칙만큼은 내 자신이 만들 수 있습니다. 흔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주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생성시킬 수도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따라서 타인과 협업과 소통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협업, 소통에, 자,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협업은 적극적인 책임감이 동반돼야 되며, 아닌가요? 소통은요. 자, 소통은 가장 기본이 뭘까요? 타인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아닐까요? 자, 그러면 협업에서 아니면 소통에서 가장 기본만 얘기한 겁니다. 기본. 뭐 들어주는 것만이 소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네.
소통에는 들어주는 것이 있고 경청의 태도가 있고 또 하나는 배려의 마음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요. 더 나아가서는 관계 속에서의 신뢰를 구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죠. 공감 능력. 이 또한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협업 속에서 아니면 소통 속에서 갈등 관계가 일어났는지 찾으면 되죠. 자, 수보에서 원하는 것은 1, 2번은 예시된 개조식으로 써야 되겠지만 3, 4번은 서술 능력입니다. 서술 능력은 기승전결이 잘 돼야 된다는 거. 서론본론 결론으로 이어진다면 약술논술이 되는 겁니다. 아닌가요? 그래서 서술에 있어서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것도 고민하셔야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지원자가 현재 관심 있는 산업에 대해 설명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들어와 해당 산업과 관련하여 어떠한 업무. 자, 현재 관심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만의 특징입니다. 저는 대출관계 또한 상환관계 아니면 관리관계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죠. 두 번째, 세 번째 뭐 쓰셔도 되겠지만 일단은 한국수출입은행의 성질을 정확하게 파악해야겠죠. 한국수출입은행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기업인지 그래서 그에 맞춰가지고 나는 이거의 성향이 맞는지 저거의 성향이 맞는지 이거의 성향이 맞는지 그러면 여기서 한국수출입은행의 산업과 관련해 어떤 업무를 펼칠 수 있는지 이 펼칠 수 있는지에서 여러분들의 겸손한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자, 보십시오. 제가 지금 유튜브에 모든 기업, 공고 나오는 모든 기업의 자기소개서를 첨삭하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곳하고 내가 지금 첨삭을 함에 있어서 조금 다름이 보일 것입니다. 제가 또 오늘 한국산업은행 자소서 첨삭도 올릴 것입니다. 거기는 또 달리 물어봅니다. 또 달리 물어봤을 때 과연 기업에서 원하는 자소서 형식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여러분들의 첫 번째일 것입니다. 자, 여기서 수보 자소서 첨삭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공감되시나요?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